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최안전 제3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부 최안전 깊숙이 파고든 국내 언론계. 국내 언론계에서 친중 언론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친중 정서에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세계 전략인 최안전의 일부이다. 언론을 이용해서 친중 정서를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는 건데, 자 봅시다. 최안전 깊숙이 파고든 국내 언론계. 좌파 정치인과 학자들이 떠들어댄 안미 경중에 가장 크게 호응한 곳은 언론계였는데, 언론계는 안미 경중이 마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훌륭한 정책 기조인 양 우매되었다. 하지만 이충근 한국해양전략연구원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나 윤정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현실주의 성향 학자들은 안미 경중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실주의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친중 기조라는 겁니다. 안미 경중은 친중 기조인데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 먼저 주장을 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안미 경중 기조 채택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나선 곳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이들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중앙일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중국어 배우는 소리가 나오게 하자는 주장을 폈고, 친중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는, 이것은 친중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미 경중 기조를 취하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인 정치인들이 지지를 표명하자 좌익 성향 매체, 미디어 비평 매체들은 더욱 강하게 친중 정책 기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19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뒤에 그 절정을 이뤄냈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이에 뒤질세라 2015년부터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해이자 미래라는 주장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KBS는 2015년 1월 신년 특집으로 슈퍼 차이나라는 7편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게 됩니다. SBS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 부의 비밀이라는 3편짜리 다큐멘터리를 내놓습니다. 이후 JTBC 같은 종편도 김용옥 박사 등이 진행한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 등을 통해 친중 학자들을 불러다가 대놓고 중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러한 안미 경중 기조는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아 운전자론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레드양 등 좌파 매체들은 동북아 운전자론을 두고 동북아 균형자론부터 이어진 안미 경중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친중 정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최안전은 얼마나 먹혔을까요? 가름하는 방법은 전략 외교에 대한 반응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최안전이 얼마나 먹혔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략 외교에 대한, 중국의 전략 외교에 대한 반응과 정치적 올바름을 어느 정도 적용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전략 외교를 펼쳐도 여기에 반발하지 않고 자제하거나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미 최안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뜻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을 적용하는 대상이 국내 계층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넘어갔다면 초안전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초안전은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족 중국인이나 중공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내에는 70만 명의 조선족 중국인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라고 밝힙니다. 스포츠 경기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이 벌어지면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듭니다. 한국은 돈벌이 위해 온 곳일 뿐 고국은 중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절대다수는 이들을 표현할 때 중국 동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기사에는 이들이 조선족 중국인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표현합니다. 일부 좌파 매체는 조선족 중국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 여론이 악화되면 모든 동포가 그렇지 않다는 식의 옹호 기사를 내보내곤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조선족 중국인이라 부르고 이들의 범죄를 지적하면 심하게 반발합니다. 2019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은 중국 동포 200만 모두 TV조선 채널A 안티라는 시민방송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혐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언론계 조선족 중국인, 중공, 중국발, 스모그 같은 단어를 언론은 아예 금기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공과 중국발 스모그라는 표현도 언론계에서는 일체 금기시하게 됩니다. 표현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 독재 국가라는 점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수교한 다른 나라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요하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중국에서 발생해 한반도를 덮치는 중금속 함유 안개의 실체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소속 기자가 기사에다가 중공이나 중국발 스모그라고 쓰면 이를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콜 그 하원 의원이 주도한 그 보고서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악성 영향력 폭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는 언론 교류 협력 공자학원 개련 등을 통해 중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이미 조성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인들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82번이나 열었는데 그중 41%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상이었고 이들에게 언론 협력을 가장해서 교육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국기자협회보는 국내 언론, 중국 매체와 협력 강화라는 기사를 통해 주요 일간지, 공중파 방송, 지역 일간지 등이 중국 공산당 매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계 친중 행보의 절정은 싱크탱크 여시제 출범으로부터다라는 겁니다. 자, 언론계 친중 행보 가운데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참여한 싱크탱크 여시제 출범은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단체 성격에서 친중 성향이 지나치게 노골화되었고 재벌 소유주가 직접 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가구업체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 회장은 자신의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400억 원을 들여가져서 한샘 더뷰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여시제, 현 태제미래전략연구원이었던 겁니다. 조창걸 회장의 한샘 더뷰는 2016년 8월 출범한 싱크탱크 재단 여시제에 400억 원 가량을 출자했습니다. 여시제라는 단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에서 따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루머 때문인지 올해 3월 이름을 태제미래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시제 출범 당시 이사장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원장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맡았습니다. 이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도연 포스텍 총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박병력 펜텍 부회장,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 회계법인 회장, 김현종 전 유엔 대사, 이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게 됩니다. 등이 맡았습니다. 조창걸 회장은 이사를 맡았다가 주목을 받자 사퇴했습니다. 여시제는 창립 당시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시제가 2016년 10월부터 매년 여는 포럼의 주제는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문명을 만든다는 데 체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합쳐서 신문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여시제는 미중 협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포럼 때는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로 알려진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와 우파 매체에서는 여시제가 친중파의 허브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시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꾸준히 중국 공산당 주요 인사들과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시제의 친중 활동을 두고 비판하는 국내 언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